예, 이거는 또 이제 저장을 해야죠. 파일 세이브 에즈에서 다른 이유로 저장, 뭐 학번 이름, len arp 핑이 아니고 이제 렌이 아니고 구글 arp 핑. 물론 arp는 구글이랑 하는 건 아니고 아마도 구글로 핑을 하려면 게이트웨이랑 arp를 하겠죠. 예. 어쨌든 한 걸 캡처했어요. 예. 예, 저장했고요. 어쨌든 얘도 10개가 나오면 맞아요. 물론 다른 게 한두 개씩 섞여 있을 수는 있어요. 섞여서 다른 호스트로 일어난 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할 건고 하니, 뭐 구글로 하든 옆 사람이랑 하든 상관은 없는데요. 구글로 하는 것보다는 옆 사람 구글로 하면 안 됐었지. 지난 시간에 해보니까 뭘 해보려고 하면 이제 ARP가 메시지가 28바이트였기 때문에 좀 작아서 이더넷 패딩이 일어났었잖아요. 그거를 핑에서도 ICMP도 아주 과도하게 작은 패킷을 만들어서 한번 핑을 해보려고 그래요. ICMP 헤더 사이즈가 ICMP 헤더 사이즈를 볼게요. 요거는 ARP고 패킷 트레이서에서 ICMP 클릭을 해보면 아웃바운드 PDU의 디테일에 보면 요게 이제 ICMP 헤더거든요. 그리고 요 뒤에 이제 ICMP 메시지가 오죠. 그러면 헤더가 8바이트군요. 8바이트. ICMP 헤더는 8바이트예요. 그러면 IP 헤더 20바이트죠. IP 헤더 20바이트. 그 다음에 요게 8바이트. 그 다음에 이더넷 헤더 트레일러가 이더넷이 18바이트죠. 그럼 이거 다 합치면 얼마예요? 46바이트죠. 그러면 이제 이더넷 프레임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추가로 그 ICMP 데이터 같은 경우 ICMP 데이터는 그냥 ABCDFG 이런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부터 출발해서 거기에 ICMP 헤더 붙고 거기에 IP 헤더 붙고 거기에 이더넷 헤더 트레일러 붙으면 총 데이터 빼고 46바이트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사이즈가 한 10바이트 정도 짜리면 토탈 해봐야 64바이트가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패딩이 일어나는 조건을 만드는 거야. 이더넷에서.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ICMP 패킷임에도 불구하고 ARP 패킷도 아니고 ARP 메시지도 아니고 ICMP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작아서 이더넷에서 패딩을 한다 하는 거를 한번 하나 해보고, 그러니까 그 프레임 사이즈가 64바이트 이내인 거 해보고, 그 다음에 거꾸로 이번엔 MTU보다 큰 그 IP 페일로드를 한번 만들어서 핑을 해보자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ICMP 데이터를 충분히 큰 거, 한 MTU가 1500바이트니까 대략 한 3500바이트 정도? 이 정도의 ICMP 메시지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IP에서 이제 어떻게 된다? 그 하나의 IP 패킷으로 만들 수가 없고 그 패킷을 분할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너무 작은 거 하나, 너무 큰 거 하나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ARP는 안 할게요. 왜냐하면 이제 ARP는 충분히 그 렌 상에서의 ARP, 구글과의 ARP 해봤으니까 ARP는 안 하고 그냥 핑만 잡을게요. 그래서 캡처 필터는 뭐 이제 단순해지죠. 이렇게 되면 캡처 필터는 내부 렌에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구글로는 그 작은 사이즈는 될지 몰라도 큰 사이즈는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요게 아까 그 구글로 할 때의 캡처 필터였습니다. 또 새로 지우지 않고 그냥 새로이 다 엔드 조건으로 이렇게 연결한 거. 나와 렌상의 상대방과 ICMP 하는 것만 잡자. 그래서 캡처 필터 요걸로 일단 와이샤크의 캡처 필터에다가 적용하고 당연히 이더넷으로 잡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핑은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하고 이제 ARP 안 볼 거니까 그냥 핑만 상대방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전 명령 하면 되겠네요. 요거 핑만 하세요. 그래서 핑 패킷이 너무 과도하게 작아서 이더넷 프레임에서 패딩이 일어나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서 캡처 하나 시작 하고 엔터 끝나면 바로 스톱. 여기 이제 8개 잡히면 되죠. 그래서 상대방과의 ICMP 에코 리퀘스트 리플라이가 잡히면 돼요. 아, 내가 뭐 했니? 사이즈를 32바이트로 했네. 네. 사이즈를 -1 해서 10. ICMP 데이터를 10바이트로 짧게. 네, 이걸 빼먹었어. 짧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캡처 하겠습니다. 다시 캡처. 이건 저장하지 않고 캡처. 엔터. 하고 다 끝나면 스톱. 네. 이렇게 보면 렌스가 52, 60, 52, 60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마. 이렇게 나오죠. 52, 60, 52, 60.
요거를 파일 save as. 그래서 이번에는 핑 len ARP 핑이 아니고 요거 이름을 len 핑 패딩. 그러니까 패딩이 일어나는 핑이라는 소리죠. 홍길동 len 핑 패딩 저장. 그 다음에 이제 사이즈 큰 거. 여기서 이제 사이즈를 얼마? 3500. 큼지막하게 해서. MTU가 1500이니까 아마도 이렇게 하면 3개로 나눠지겠죠. 그죠? 1500, 1500하고 조금 더 플러스 알파. 3500이면 3개로 해야지. 2개로 더 모자라죠. 그죠? 여기서 이제 또 캡처 하겠습니다. 캡처 들어갑니다. 여기서 엔터. 끝나고 나면 스탑. 이러면 꽤 많아졌어요. 아까는 8개가 나왔는데 이제 24개가 나왔죠. 왜? 하나의 패킷이 가야 되는데 3개로 분할이 돼서 가니까. 그죠? 곱하기 3이 된 거예요. MTU 사이즈로 분할이 돼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최대 사이즈가 보세요. 여기 1514. 프레임에서 트레일 빼고는 1514죠. 그죠? 그게 2개가 같고 짜투리 582가 같죠. 그죠? 그러니까 3500이니까 1514, 1514하고 짜투리 이렇게 주고받아진다. 그래서 이건 파일 save as 다른 미로 저장 홍길동 이번에는 프래그먼트 핑 프래그먼트 분할된 거죠. 핑 아이고 그래그먼트가 됐네. 프래그먼트 그래서 저장.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분석을 하는 거죠. 분석을 할 거는 이제 그 차이 나는 것들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했던 것 중에 이제 ARP 과정을 분석을 해보면 또 하나의 예만 보겠습니다. ARP 패킷 잡은 거 이제 폴더에 저장을 해놨는데 랩 오늘 날짜 12월 2일 날짜 이렇게 지금 4개의 와이샤크 캡처 파일이 이제 저장이 되어 있고요. 이 중에 이제 ARP, len ARP 요걸 보면 열어서 보면 이제 렌에 있는 호스트랑 핑을 할 때 그 핑 에코 리퀘스트 리플라이 리퀘스트 리플라이 리퀘스트 리플라이 리퀘스트 리플라이 이렇게 8개 그 앞에 내가 그러면 상대방 1번에 해당하는 맥 어드레스를 알아내기 위한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오는 리플라이 요것들 분석을 하려면 요 뭐 이래서 리퀘스트를 분석하고 싶다 그러니 일단 요걸 클릭한 다음에 뭐 여기서 보면 대략 감이 오죠. 소스 이거 데스티네이션 브로드캐스트로 가고 ARP이고 ARP 리퀘스트다 대충 감이 오죠. 165.51이 165.1한테 보내는 ARP 리퀘스트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것의 디테일을 볼 수가 있죠. PDU 디테일 마치 와이어샤크래 저 패킷 트레이서에서 이렇게 디테일을 보듯이 디테일을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프레임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열어주면 프레임 구조를 볼 수 있어요. 이제 뭐 인포메이션이 실제는 아니고 여기에 그냥 정보가 여기 있네. 42바이트 온 와이어, 뭐 42바이트 캡처, 뭐 온 인터페이스 여기 나와 있고 실제 그 정보는 여기 이더넷 2 프레임 여기에 있어요. 이거는 캡처된 전체고 이건 캡처된 프레임 전체고 이게 캡처된 프레임의 전체란 얘기예요. 이게 ARP 리퀘스트 프레임 전체예요. 이게 그 중에서 이더넷 파트만은 여기에 이더넷이라고 되어 있는 이걸 클릭하면 이더넷 파트만 보이죠. 이게 이더넷 헤더예요. 그래서 이더넷 헤더를 또 이렇게 여기에 펼치면 데스티네이션 맥 어드레스, 소스 맥 어드레스, 이더 타입 ARP 이렇게 나오죠. 이게 헤더죠. 그죠? 그래서 6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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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0x0806, 그죠? 0806, 16진수예요. 여기 써 있는 거 다. 그리고 나서 이제 ARP 헤더가 오죠. 메시지가 오죠. ARP 메시지 또 클릭하면, 그러니까 요 이더넷 헤더 뒷부분이 ARP 메시지인 걸 알 수 있죠. 그죠? ARP 메시지에 보면 뭐 하드웨어 타입, 프로토콜 타입, 하드웨어 사이즈, 프로토콜 사이즈, 여기 나왔던 그대로, 그죠? 여기 나왔던 그대로 다 있어요. 값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물론 이렇게 해석된 값이 보이고, 실제 그 캡처된 바이너리에 대한 16진수가 여기 다 있죠. 옵코드 리퀘스트 2바이트짜리인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소스 맥 어드레스,
소스 IP 어드레스, 타겟 맥 어드레스 모르니까 0000, 타겟 IP 주소, 게이트웨이. 다 분석이 가능하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이것의 사이즈가 얼마냐? 42바이트다 이거야. 42바이트면은 프레임 사이즈가 42바이트면 말이 되느냐? 아까도 봤지만 여기 프레임 클릭해보면 이게 42바이트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더넷 헤더부터 시작해서 이 끝까지, 여기 물론 여기 지금 트레일러가 없죠. 와이어샤크에서는 항상 트레일러는 빼고 보여줍니다. 이더넷에서, 프레임에서. 이게 프레임 전체인데 뒤에 4바이트짜리 트레일러는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몇 바이트예요, 총 몇 바이트냐 하면 이게 한 줄이 이게 16바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16바이트고요. 요건 16바이트에서 지금 6바이트가 빠졌으니까 요건 10바이트네요. 합치면 얼마야? 42바이트죠. 그럼 트레일러 4바이트 붙여도 44바이트밖에 안 돼. 그럼 어때요? 우리가 얘기했던 64바이트에 한참 부족하죠? 한참 부족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원래? 패딩을 붙였어야 돼요. 근데 패딩이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건 왜 그러냐면 와이어샤크의 특성이 캡처를 할 때 어디서 하느냐? 이더넷 랜카드가 패딩을 붙여서 내보내기 전에, 즉 패딩을 붙이기 전에 캡처를 합니다. 그래서 안 보여요. 근데 실제로 나갈 때는 패딩을 붙여서 나가게 됩니다. 그걸 와이어샤크는 캡처를 못 하는 거지. 왜? 그 위치가, 캡처하는 위치가 패딩을 붙이는 앞단이거든요. 때문에 안 보여. 그러나 들어오는 거는 보입니다. 들어오는 거 거꾸로. 이거는 지금 ARP 리퀘스트였어요. 그러니까 내 PC에서 나가는 거죠. 이거는 이게 리퀘스트고, 이거는 ARP 리플라이인데요. ARP 리플라이는 상대방한테서 나한테 오는 거죠. 오는 거는 패딩이 붙어 있는 게 나한테 보여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더넷에서 이걸 없앨 수가 없거든요. 붙여 나갈 때는 이더넷에서 붙여 나가지만 들어올 때 그 붙어 있는 패딩은 이더넷에서 그걸 제거를 못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데이터인지 아니면 패딩인지 이더넷은 구분할 재간이 없습니다. 붙일 때는 이더넷 페일로드 사이즈가 작으니까 내가 거기에 맞춰서 붙이겠다 하고 이더넷에 붙이지만 들어올 때는 이게 데이터인지 아닌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데이터인지를 모르는 거지. 솔직히 얘기하면 00000이 있는데 그게 그 중에 2바이트가 패딩인가? 아니면 10바이트가 패딩인가? 모르는 거예요. 패딩을 얼만큼 붙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상위 계층한테 맡길 수밖에 없죠. 즉 ARP한테 맡겨서 ARP가 필요한 만큼 쓰고 나머지는 그냥 버리는 거예요. IP 같으면 IP의 그 헤더 렌스라든가 아니면 IP의 토탈 렌스가 있기 때문에 그 렌스만큼 쓰고 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패딩을 버리는 건 붙일 때는 이더넷이 붙지만 버릴 때는 그 상위 계층이 버린다. 필요한 것만 빼고 나머지는 버린다. 패딩은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캡처는 다 되는 거죠. 이더넷에서 캡처하는 거에서. 나갈 때는 캡처가 안 되지만 들어온 거는 어쨌든 이더넷에서 버리지 않기 때문에 다 오롯이 캡처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보시면 요 클릭해서 보시면 여기에 프레임에 이더넷 요 파트 뒤에 패딩이 쭈르륵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이만큼이 붙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ARP가 분석한 거지. ARP. 왜냐하면 ARP는 사이즈가 정해져 있으니까 ARP 메시지 사이즈는 딱 뭐 규격화돼 있단 말이죠. 이거예요. 이거 아까 봤지만 28바이트예요. ARP는. 그러면 이제 그거 이상은 더 이상은 패딩이지 다. 나머지는. 그래서 패딩이 이만큼 붙은 걸 알 수 있다. 18바이트가 붙어 있죠. 한 줄이 16바이트니까 한 줄하고 2바이트 더 있죠. 그러니까 18바이트. 아까 얘기했죠. 이더넷이 아니고 이제 ARP가 하는 거. 그렇게 알아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ICMP 패킷도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듯이. 뭐 하나만 해봅시다. ICMP 패킷도. ICMP를 또 뭘 했었냐. 핑 패딩이 있었고 핑 프래그먼트가 있었죠. 핑 프래그먼트를 볼까요? 이번에 마찬가지로 이제 핑 패딩도 나갈 때는 패딩이 안 보이고 들어오는 것만 패딩이 보일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래도 뭐 그렇고 프래그먼트를 보면 이제 이 세 개가 하나의 ICMP 메시지다 이거예요. 그것이
ICMP 메시지 하나가 이제 잘라져서 IP 헤더들이 다 붙어서 패키지돼서 그것이 또 프레임으로 만들어져서 간다. 그러면 이 세 개의 IP의 그 헤더들을 보면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ID 값이 전부 같다 한 겁니다. ID가 어디 있는 거 하니 여기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있죠, 그죠? 여기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프레임, 이더넷 헤더, IP 헤더, 데이터, 데이터라는 게 이제 IP의 그 페일로드, ICMP 메시지와 헤더들이죠.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앞에 부분은 ICMP 헤더고 8바이트, 그 다음에 뒤에 여기에 보시면 ABCDEFG HIJKLMN OPQRSTO 이게 ICMP 메시지예요. 실제 메시지, 그러니까 데이터죠. 그러니까 얘기했지만 뭐 트리비아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데이터를 그냥 끼워넣은 거예요. 그건데 어쨌든 간에 그게 얼마였냐? 아까 3,500바이트를 한 거지. 그럼 3,500바이트가 하나의 패킷에 안 들어가니까 ICMP 메시지를 이제 잘라서 IP에 헤더들을 붙인다 하는 거고요.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거는 전부 다 ABCDEFG만 있을 거예요, 아마. 그죠?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러합니다. 물론 헤더 빼고는, IP 헤더 빼고는 ICMP 파트를 보면 전부 다 ABCDEFG 이런 것만 있어요. 또 요것도 데이터.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ICMP 메시지가 이게 3,500바이트의 데이터가 있고 앞에 8바이트의 헤더가 있단 말이야. 이 ICMP 데이터고 그러면 이제 IP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이제 자르죠. 1480, 1480 나머지.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를 전부 다 다시 IP 헤더를 붙이는 거지. 그래서 세 개를 만들어서 보낸다. 그 세 개가 1, 2, 3. 물론 이제 이것도 앞에 이더넷 헤더가 또 붙겠지.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이 각각의 IP는 독립적인 IP가 아니고 원래 하나로 됐어야 되는데 분할이 된 거다. 프래그먼테이션이 일어난 거다.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ID들이 다 같다. 같은 그 원래 같은 IP 패킷인데 사이즈가 너무 커서 분할이 된 것뿐이다. 그래서 여기 인터넷 프로토콜에 열어서 ID 값을 보면 뭐 물론 다 다른 값이 나오겠지만 어쨌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ID 값이 다 똑같아요. 그죠? 하나, 둘, 셋. 했을 때 ID 값은 그대로 불변이죠. 그죠? 불변. 또 4, 5, 6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쪽에서 나한테 온 응답이겠죠? 4, 5, 6. 얘도 똑같아요. 그죠? 네, 그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얘네들이 하나의 아이디를 갖고 그 다음 또 보내는 에코 리퀘스트 7번째, 8번째가 그 다음 여기 플러스 1이 되겠죠. 보세요. 여기에 지금 25048인데 여기에 가면 25049가 되겠지. 그죠? 네. 그래서 또 3개가 똑같고 그 다음에 또 보내는 3개가 25050으로 똑같고 네. 이런 식으로 아이디가 똑같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프래그멘테이션 관련해서는 계산이 복잡하니까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프래그멘테이션이 된다. 그 정도만 개념만 이해해 주세요. 뭐 TTL이라든가 뭐 상위계층 프로토콜 ICMP다. 뭐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고, 그죠? 뭐 소스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 나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냥 ICMP 안에 아까도 봤지만 데이터는 그냥 줄줄이 ABCDEFG다. 물론 ICMP 헤더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대략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분석을 좀 샘플링으로 해봤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한테 맡기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주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분석 과제는 여기 이제 이런 거 채워주시면 되겠고, 주소에 대해서 하겠는데, 주소는 2장에 있죠. 파워포인트 2장으로 넘어갈게요. 주소에서 다뤄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한 가지 중요한 것만 하고, 거기에 이제 그 부수적으로 딸려오는 그런 해야 될 것들을 좀 하겠습니다. 뭐가 가장 중요하냐? 이 주소에서는 여러 가지가 중요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 뭔지 보도록 할게요. 네트워크 주소 할당입니다. 어떤 네트워크가 있어. 그럼 거기에 호스트들의 주소를 다 지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주소를 얼만큼 거기에 쓸 수 있게 할 거냐. 예를 들면 호스트가 10대가 있다. 그럼 거기에 주소를 어떻게 쓰게 할 거냐. 또 여기에 어떤 네트워크엔 호스트가 30대가 있다. 그러면 주소를 어떻게 쓰게 할 거냐. 어떤 네트워크엔 호스트가 50대가 있다. 그럼 거기에는 주소를 어떻게 쓰게 할 거냐. 그 주소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써라 하고 지정을 해줘야 된다. 그게 이제 주소 할당입니다. 네트워크에 있는 호스트의 개수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효율적으로 주소를 나눠주기 위한 그런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모델에서는 사실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뭐 /8 해갖고 주소 범위를 뭐 엄청나게 크게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잡은 주소 범위는 이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심지어 얼마까지 쓸 수 있느냐 하면 각각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뭐 1.0.0.0에서 1.255.255.255까지 하면 이게 1670만 개 정도입니다. 대략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서 쓸 수 있는 주소 범위가 이게 /8이라고 되어 있는 게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앞에 거는 고정이고 나머지 뒤에 게 호스트 주소로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2.0.0.0에서 2.25.25.25까지 또 1670만 개. 여기는 3.0.0.0에서 3.25.25.25까지 또 1670만 개. 이런 네트워크가 도대체 존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의 네트워크가 1670만 개의 컴퓨터가 있는 네트워크는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보통 기껏해야 뭐 우리 실습 같은 경우는 한 수십 대, 아주 많아야 뭐 수백 대 이내죠. 적은 경우에는 뭐 10대 이내일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뭐 /8로 주소를 뭐 1670만 개 부여해봐야 쓰지도 못하고 괜히 낭비만 돼요. 요즘 IP 주소가 부족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능하면 실제 현재 컴퓨터의 대수에 가장 가깝게 주소를 거기에 쓸 수 있게 그렇게 나눠주는 게 좋다. 효율적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컴퓨터가 10대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는 여기 2로 시작하니까 2.0.0.0은 못 씁니다. 0. 요거는 이제 네트워크 주소로 못 쓰죠. 그러니까 1번부터 쓸 수 있어요. 이 0은 그러니까 즉 시작하는 주소는 그 네트워크 자체를 표현하기 위한 주소라서 실제 호스트에는 할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 주소부터 1번부터 2.0.0.10번까지 써라. 이 네트워크에서 10대니까. 그리고 여기도 10대? 그럼 여기는 2.0.0.11번부터 2.0.0.20번까지 써라. 이런 식으로 주소를 줄 수 있느냐? 없다 이거예요. 없다. 이렇게는 안 된다. 이렇게는 안 된다. 왜 그러냐면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표현할 수 있는 주소는 항상 2의 n제곱, 즉 2의 몇 제곱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소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진수로 자릿수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자리는 네트워크 자리, 네트워크 주소 자리, 뒷자리는 호스트 주소 자리에서 호스트 주소 자리가 항상 몇 자리의 이진수예요. 그러니까 그 몇 자리의 이진수라는 얘기는 2의 몇 제곱까지를 나타내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는 2의 몇 제곱으로 표현될 수 있는 자릿수의 범위가 아니란 거예요. 1에서 10까지, 11에서 20까지 이런 건 이진수로 딱 정해진 자릿수로 표시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죠. 예를 들면 이렇죠. 자, 1에서 10까지와 11에서 20까지를 실제로 이진수로 써보세요. 그러면 1이면 뭐 00000001이죠. 그죠? 그 다음에 10이면 어떻게 돼요? 00001010이죠. 여기 뭐 0001, 0010, 0011, 뭐 0100, 0101, 뭐 점점점점에서 1010까지죠. 그래서 이게 1에서 10까지요. 그다음 11에서 20까지는 어떻게 돼? 그러면 0000 00 1011 0000 1101 그다음에 이게 12죠. 그다음에 1110 1111 그다음에 10000 100001
뭐 이런 식이 되죠. 그죠? 이게 아마도 16일 거고, 여기 17일 거고, 10010, 18일 거고, 10011, 19일 거고, 10100, 이게 20이죠. 그죠? 이진수를 해보면 그렇다 이거야. 그러면 1에서 10까지, 11에서 20까지의 주소 범위가 어떤 한정된 비트수로 이렇게 뭐랄까 체계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왜? 어쨌든 얘네들이나 즉 10이나 11이나 이 네 자리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잖아요. 여기까지는 다 똑같지.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 그리고 요것이 달라져. 그러면 얘나 같은 자릿수를 차지해서 주소 범위를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분이 안 돼. 이것과 이것이 다른 네트워크다 하는 게 구분이 안 돼. 네.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딱 그것이 구분이 될 수 있는 그걸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이게 구분이 되죠. 여기까지는 전부 여기가 0000000인데 여기서부터는 0000001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과 얘네들은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서 1번부터 15번까지는 하나, 그 다음에 16번부터 뭐 여기가 또 뭐 1, 1, 1, 1, 1, 아마도 31이겠죠? 여기까지 하나, 이런 식으로 2의 몇 제곱 단위로 움직인다. 이게 보시면 16에서 31이 16개죠. 그죠? 0에서 15까지가 또 16개예요. 이런 식으로 2의 몇 제곱 단위의 개수씩 주소를 지정을 해줘야 된다. 결론으로 얘기하자면 계산 복잡하니까 결론만 이해하시면 돼요. 네트워크에 사용할 수 있는 주소의 범위를 줄 때는 항상 2의 몇 제곱 단위로 줘야 된다. 그냥 여러분들이 임의로 뭐 7개를 주고 8개를 주고 뭐 20개를 주고 이렇게 할 수 없다. 그 동네에서 쓸 수 있는 주소는 항상 2의 몇 제곱 개씩 지정해 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고 이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네트워크마다 필요로 하는 주소의 개수수가 다르니까 그 2의 몇 제곱이 네트워크마다 그 네트워크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31페이지에 그것을 하기 위한 방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방금 아까 얘기했듯이 2의 n제곱 개 단위로만 할당이 가능하고 주소수를 n분의 1로 나눠주지 않고 필요한 수량에 맞도록 최대한 맞추는 거지. 그러니까 20개가 필요하다고 20개를 주는 게 아니고 20개에 맞는 2의 몇 제곱 개를 준다. 그럼 20개를 채울 수 있는 2의 몇 제곱은 2의 몇 제곱이 가능해요. 20개를 채울 수 있는 2의 몇 제곱은 뭐가 가능해요? 2의 4제곱이면 돼요? 2의 4제곱이면 20개 채울 수 있어요? 못 채우죠? 왜? 2의 4제곱은 16개밖에 안 되니까 20개 못 채워. 모자라. 그러니까 2의 몇 제곱 해야 돼? 5제곱 해야지. 그럼 32개죠. 그러니까 32개로 20개의 주소를 채울 수 있으니까 그 네트워크에는 20개의 호스트가 필요하다 그러면 주소를 32개를 줘야 된다. 알겠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시나리오가 있다 치자. 36페이지의 시나리오. BLSM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서브넷 매스크가 다 뭐 다르다 하는 뜻이에요. Variable Length 서브넷 매스크라는 뜻이고요. 각 네트워크의 주소의 범위가 달라지니까 서브넷 마스크도 달라진다. 그런 뜻이고 각 그 부서별로 필요로 하는 컴퓨터의 대수가 이렇대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2의 몇 제곱으로 다 바꿔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30개면 2의 5제곱 아까 했던 거죠? 는 32개. 네, 10은 2의 4제곱은 16개. 그죠? 그 다음에 150은 뭘로 가능할까요? 2의 7제곱 하면 2의 7제곱은 128이죠. 모자라죠. 그러니까 2의 8제곱 256. 300은 이건 2의 8제곱으로도 모자라죠. 그러니까 이건 2의 9제곱은 512. 200은 2의 8제곱은 256개로 되죠. 20은 2의 5제곱, 그죠? 은 32개. 그 다음에 여기는 10개, 아까하고 똑같죠? 2의 4제곱은 16개.
여기는 5개는 2의 3제곱은 8개. 이렇게 할당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자, 이 회사에, 이게 회사겠죠? 이 회사에 그럼 주소를 어떻게 할당해 줘야 되냐 하면 다음과 같이 이제 할당해 줘야 된다. 예를 들면 인터넷 서비스 회사에서 얘네들한테 이제 공인 IP 주소를 주려고 그래요. 그럼 어디서부터 주냐? 14.63.72.0부터 시작해서 준다. 했을 때 어떻게 줘야 되느냐 했을 때 얘네들을 그냥 중구난방으로 하지 말고 딱 정렬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박스에 집어넣을 때 말이죠. 물건이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어요. 그럼 박스에 물건을 집어넣을 때 뭘부터 집어넣나요? 큰 거부터 넣죠. 그리고 작은 걸 이렇게 채우죠. 그것처럼 이 네트워크에서 주소를 나눠줄 때도 일단 큰 거부터 나눠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그 비트 수를 잘 맞춰서 효율적으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조금씩 부스러기 떼어주다 보면 큰 거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일단 큰 거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작은 것들을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일단 그러면 첫 번째는 몇 개요? 2의 9제곱은 512개죠. 그죠? 512개. 그러면 2의 9제곱이면 9비트란 얘기죠. 9비트가 호스트의 주소 비트가 9비트. 9비트란 얘기는 0.00000000에서 1.11111111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게 9비트가 바뀔 수 있는 전체 범위잖아요. 9비트가 제일 작은 게 모든 게 0, 제일 큰 게 모든 게 1 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까지가 512가지지. 그러면 이제 여기가 시작이니까 요거 플러스 요거부터 요거 플러스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여기가 시작. 요거 플러스 요거는 이거 자체죠? 요거 플러스 요거는 뭐예요? 14.63.73.255죠. 왜? 이게 1.255니까 10진수로 바꾸면 이걸 여기다 더하면 73.25가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생산부의 주소는 14.63.72.0에서 14.63.73.255까지다. 자, 그러면 다음에 쓸 수 있는 주소는 뭐예요? 이 다음 주소는 플러스 1이죠? 그죠? 플러스 1하면 얼마예요? 여기다가 플러스 1하면 14.63.74.0이 되겠지? 74.0부터 시작이다 하는 거죠. 그럼 그 다음 거는 어느 거냐? 이제 영업부죠, 영업부. 그죠? 영업부 8비트로 변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이거는 0.0부터 0.25까지죠? 그죠? 네. 8비트니까 00000000에서 11111111까지죠. 그죠? 그러니까 0.0부터 이게 0이고 0.25까지지. 그러니까 여기서 74.0에서 이거 74.25까지지. 그게 이제 영업부입니다. 개발부도 2의 8승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74.25 다음이 얼마야? 75.250 0이죠. 이거 플러스 2라면 맞죠? 그죠? 그럼 75.0에서 75.255까지. 그게 개발부. 그 다음이 누구예요? 그 다음이 인사부네요. 인사부. 인사부는 그러면 76.0부터죠? 76.0부터 얼마까지? 32개니까 0부터 31까지지. 76.31까지죠. 0에서 31이 32개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럼 그 다음 주소는 얼마야? 76.32부터죠? 그래서 누구한테 할당하냐? 인사부 다음이 홍보부가 있네요. 홍보부도 32개니까 76.32에서 76.63까지가 되겠지? 31 다음에. 그죠? 이게 32개잖아요? 그죠? 그 다음은 얼마야, 그러면? 76.64부터죠? 어딘가, 그러면, 격리부가 있고 품질관리부가 있네. 이거는 뭐, 룰을 줘야지 뭐. 가나다 순으로 빠른 것이 먼저 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똑같은 동률일 경우엔. 그럼 격리부가 먼저. 그럼 16개니까 64에 15을 더하면 76.79까지지. 그럼 그 다음 거는 이제 즉 품질관리부는 76.80부터 76.95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16개. 그럼 그 다음 거는 76.96에서 후생부가 남았네요. 8개니까 76.103까지죠. 맞아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쓴 주소 범위를 전체로 보면 14.63. 그러니까 72.0에서 14.64.76.103까지를 쓰는군요. 알겠어요? 근데 이렇게 주소를 줄 수 있느냐? 없다 이거야. 없다. 왜? 이 주소 범위도 2의 몇 제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각각 소소한 네트워크 하나하나도 그렇게 주소를 줘야 되지만, 그렇게 2의 몇 제곱으로 줘야 되지만, 그렇게 해서 합친 전체도 또 즉 그러니까 이거는 각각 하나하나는 다 뭐였냐면 그 회사 내의 부서들이었어요. 그러면 그 회사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부서들의 합으로 안 되고 그 부서들의 합을 표현할 수 있는 2의 몇 제곱이어야 된다. 이거. 이제 그걸 누가 주느냐 하면 그거는 그 ISP라고 하는 그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그만큼의 주소 범위를 또 그 회사한테다 줘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요거 하나하나는 ISP에서부터 받은 그 주소를 가지고 이제 그 회사 내에서 관리자가 설계를 할 때 이렇게 나눠서 여긴 못 써라, 여긴 못 써라 이렇게 해주는 거고, 받아올 때는 이제 인터넷 서비스 회사에서 받아와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2의 몇 제곱이 돼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포함할 수 있는 2의 몇 제곱은 뭔지 이제 여러분들이 해봐야 되겠지. 이 앞에 거는 고정이고 요것이 변하죠, 그죠? 72.0에서 76.103. 자, 그러면 이제 72, 73, 74, 75, 76 이렇게 되죠, 그죠? 그죠? 그럼 이에 몇 제곱으로 표현이 될 것이냐? 2, 3, 4, 5, 6 5개잖아요. 그러니까 이에 몇 제곱이에요? 아니에요. 이미 벌써 틀렸어. 이에 몇 제곱으로 안 돼. 몇 개가 돼야 돼? 8개가 돼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어디까지냐? 72, 73, 74, 75, 76, 77, 78, 79까지 해야 돼요. 그렇게 2의 몇 제곱. 이 전체에 대해서도 어쨌든 그 2의 몇 제곱으로 할당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79.255까지 해야 2의 몇 제곱으로 표현이 된다. 요게 조금 어렵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기업에 할당할 주소 범위 이거죠. ISP가 이 기업에 할당할 주소 범위는 이거다. 그러나 이것을 할당받은 이 회사의 관리자는, 네트워크 관리자는 이 각각의 네트워크에 요만큼씩 나눠주면 된다. 아까 봤던 열심히 썼던 이거대로 해주시면 되겠다 하는 거죠. 쉬었다 합시다.